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활력소 주식오락관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시장이 상승하지 않다 보니까 왜 하락하는지 그 불안 요소를 지금은 찾고 있는 듯합니다. 달러가 강한 거 아닌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금리 인상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꼬리를 무는 고민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힘이 없는 이런 한 주인데 오늘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FOMC 이후에 방향을 조금 명확하게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9월 시장을 하루하루 잘 버텨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포인트들 짚어보면서 저희와 함께 이겨내보시면 좋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빈자리가 굉장히 공허한 2차 전지입니다. 테슬라 급등에도 어제 훈풍을 받아내지 못하고요. 주가는 오늘도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차 전지 인버스 ETF 상품까지 상장이 됐습니다. 2차 전지 종목이 하락할수록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데 구성 종목에는 배터리 3사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첫날부터 상장되자마자 거래 대금이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상장 이후에 달라지는 점과 함께 이제 전반적인 산업 흐름을 에코프로가 현재 90만 원을 깨고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애플 아이폰의 15가 지금 신제품이 공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떨어졌다는 점이 조금 더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유로는 이 프로 시리즈 차별화 전략은 유지를 하면서도 가벼운 티타늄 소재를 사용했지만 예상 가능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다른 이유로는 화웨이와의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아이폰의 가격을 인상하지 않은 점을 들었는데요. 최근 중국의 아이폰 사용 금지 조치령이 좀 있었지만 애플은 지금 다른 국가로의 판로 개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 모델 USB-C 타입을 사용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조금 더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격 동결 전략에 지금 시장에서 어떤 키를 주게 될지 이 부분도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오전장에 좀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반도체 섹터에서 좀 나와줬는데요. 삼성전자가 샤오미나 구글 등 스마트폰 업체의 직전 계약보다 10에서 20%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감산으로 공급량이 조금 줄어든 상황에서 재고가 감소한 업체들이 가격 인상 제안을 받아들였다라는 평가인데요. 이제는 수요자 우위에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으로 바뀌면서 4분기에는 이 업황이 개선될 거다라고 보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HBM에 대한 잠재 고객사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금쯤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 되는 부분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체크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데 지금 주가는 매력적인 부분이다라는 이 필살기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필살기 종목, 이 광고 섹터에서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3일에 지난해 열리지 않았던 황저우 아시안 게임이 개최가 됩니다. 글로벌 빅 이벤트가 있을 때면 이 뜨거운 열기와 함께 올라가는 섹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또 광고입니다. 내년에 파리 올림픽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걸 과연 눈여겨볼 수 있을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직전에 있었던 이 올림픽과 월드컵 때 상승을 좀 돌이켜보고요. 무려 한 달 동안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을 필살기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이 포인트들 그리고 종목까지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식오락관 함께 해주실 이조 멘토님의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월에서 9월의 주요 수익률입니다. 상위 탑 종목 10개만 딱 뽑아왔는데요. 일단 반도체, 로봇, AI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V1텍 17%, AD테크놀로지 11%, 그리고 HP, SP는 16%고요. 엠로와 부방도 11%입니다. 모두 이렇게 자잘자잘한 수익이 아니라 두 자릿대 수익률인데요. 9월 첫째 주에 연속으로 수익을 내주셨고 이번 주에 SPG는 27%에 달하는 수익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렇게 쫓아가는 매매하지 않으시고도 수익을 굵직굵직하게 두 자릿대로 챙겨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9%만 되더라도 이 표에서 빼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만 하더라도 9월에 수익률 합해보면요. 100%가 벌써 넘습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이주호 멘토님과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매수 시점 그리고 매도 시점 다 쉽게 받아가시면서 이런 수익 같이 누리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그러한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나 지금 TV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박스경제TV 실시간 방송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검색하시고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으로서는 9월을 무난하게 넘어가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주호 멘토님과 함께 하나씩 전략 챙겨보도록 하죠. 주식오락관 시작합니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이주호 멘토입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정말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2차 전지와 로봇주들의 조정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고 계시고, 특히나 이제 인버스 2차 전지 ETF가 출시가 됐는데 첫날에 개인들만 매수를 250억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2차 전지랑 그동안 이제 대부분 많은 섹터들에 있던 돈들이 지금 그쪽으로 빠져나갔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어쨌든 그런 하락 ETF, 인버스 ETF 상품에까지 투자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수급의 꼬임 현상, 그리고 오늘 있을 또 CPI, 여러 가지 이벤트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또 FOMC 회의까지 굉장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 관계로 지금 어쨌든 수급 자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주 내내 시장이 지지부진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지지부진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좀 이겨나가야 될지를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인버스 ETF 상장인데 요걸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인버스 ETF라는 게 결국엔 이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종목군들을 지수화 시켜가지고 얘가 만약에 2차 전지주들이 빠지면은 수익이 나는 고버스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 ETF 중에 고버스라는 게 있는데 코스피 200 지수 추종하는 ETF가 있는데 걔는 이제 2배짜리 레버리지고요. 얘는 2배짜리는 아니고 그냥 인버스 ETF라고 해서 예를 들면 에코프로라던가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빠졌을 때 올라가는 그런 상품입니다. 근데 뭐 이게 사실 그렇죠. 근데 이 ETF가 투자를 잘하면은 괜찮은데 주식보다 굉장히 이거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뭐 투자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여기다가 이제 너도 나도 이제 이거 산다고 또 따라가셨다가 오히려 또 역풍 맞을 수도 있으니까 투자에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이폰 15가 공개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USB-C 타입 단자 적용입니다. 그리고 가격 동결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렇습니다. 뭐 티타늄이랑 이런 것들은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인데 가격 동결권이 좀 어제 뭐 좀 작용을 하면서 어떻게 반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은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 가격 동결? 애플이 지금 중국 때문에 이제 가격 못 올리네?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오히려 메리트가 떨어진다 그러고 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가격 동결로 저는 승부수를 건 거 아니냐. 오히려 중국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려고 하는 의지 아니냐. 팀쿡 CEO의 의지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이폰 관련해서 실적이라던가 애플 실적이 어떻게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뭐 일단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썩 막 되게 환호하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9시 반에 8월 CPI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일단 예상치 자체는 좀 높아요. 높은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예상치와 근접하게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거 발표 이후에 미국 증시가 반응이 좀 오늘 있을 겁니다. 미국 증시 움직임에 따라서 내일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코스피 주봉 차트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지난주에 원래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방송 나왔을 때 양봉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목금에 음봉 만들더니 이번 주에 계속 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지금 투심 자체가 너무 안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지금 살아나는 듯 하다가 지금 또 빠지고 있어서 여기서 아예 지금 방향 자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단으로 저는 2,500까지는 2,500 부근까지 열려 있고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올라갈 수 있을지 말지는 이제 이번 주 CPI랑 다음 주 FOMC 요 두 개가 결정을 짓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오늘 좀 이번 주에 많이 눌렸거든요. 이번 주에 로봇이랑 2차 전지 계속 조정받으면서 지금 많이 눌리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여기 지금 21이평선 부근에서 지지받고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만약에 이제 오늘 CPI 그리고 뭔가 FOMC 이후에 어떤 변수가 생긴다고 한다면 9월 달에 정말 상승하기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부분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21이평선 지키는 부분들 확인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이거를 판단을 해서 무너진다라고 확인이 되면은 이거 좀 약간 좀 비중을 좀 덜어내고 현금을 챙기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8월 9월 달 수익률인데 여기 뭐 딱 10종목 정도만 담았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SPG 같은 경우는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공략주입니다. 근데 요거 월요일날 시가에만 들어오셨어도 수익 충분히 챙길 수 있는 그런 구간대였거든요. 그래서 SPG로 수익 냈고 저는 고점에 잘 팔고 나왔습니다. 지금 뭐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9월 달 들어와서는 제가 굵직굵직하게 크게 수익을 많이 내드렸고 반도체랑 로봇 관련주로 수익 냈는데 이제 또 로봇주들이 또 조정을 받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러면 어떤 섹터를 봐야 되냐? 오늘 그래서 제가 또 재미난 섹터 물론 반도체는 맨날 얘기하지만 그래도 재미난 섹터 하나 또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앵커님 만나 뵙고 와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인버스 ETF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종목보다 움직임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가격 동결도 이제 가격 경쟁력 쪽으로 좀 체크를 해 주셨고요. 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일 발표되는데 일단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500선까지 좀 열어두고서 이제 지표를 잘 챙겨봐야 된다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풀릴 듯 안 풀리는 그런 시장인데요. 그런 시장에서도 이주호 멘토님께서는요. 포트폴리오를 무려 2자릿대의 수익률로 가득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수익률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주호 멘토님이라고 한다면 반도체, 로봇 빠지지 않고 다 챙겨주셨죠. 무엇보다 9월 들어서 V1텍으로 시작해서 17%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11% HPSP 그리고 보령 부반까지 지난주에 다 챙겨주셨는데요.
이번 주에 SPG를 무려 26% 넘게 27% 가까운 수익을 챙겨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주 필살기 종목이었던 만큼 지난주에 방송 끝나고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같은 수익을 또 같이 누리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멘토님과 함께하는 그런 방에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를 또 가져와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멘토님, 항상 첫 번째 관심 섹터는 반도체를 준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네. 역시나 오늘도 반도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반도체가 요즘 이제 지난주에 좀 갈 듯 하더니 다시 좀 힘을 잃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괜찮아요? 원래 안 하려고 했거든요. 반도체 아.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 뉴스가 안 하면 또 서운해요. 네, 네. 또 서운하기도 하고 뉴스가 또 이런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네. 좀 앞으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좀 말씀드려야겠다라는 어. 생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또 새로운 이슈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기존에 있었던 이슈에서 조금 더 구체화되는 이슈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일단 반도체 얘기인데 원래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하려고 했어요. 왜? 시장이 너무 안 좋고 반도체 종목들 안 좋아서 안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삼성전자 올해 4분기 상승 사이클에 진입한다. 이거 KB증권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리포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이거에 대한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걸 가져왔어요. 보면은 지금 HBM이랑 DDR5 요거를 공급을 줄인다라는 게 뭔 말이냐면 이게 감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감산한다, 생산을 줄인다라는 말은요. 공급을 줄이겠다는 소리예요. 공급을 줄이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 뭐예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거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낸드 플래시 감산이 하반기에 흑자 전환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로 인해서 반도체 하반기 마지막 4분기에 상승 사이클 진입하면서 내년에 사이클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리포트에 지금 나오고 있고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께서 잘 작성해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HBM이랑 DDR5 그리고 낸드 플래시까지 어쨌든 감산이랑 근데 사실 낸드 플래시는 감산이 확실한데 얘네는 뭐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딱히 없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하반기 그러니까 4분기부터 내년까지 사이클이 나올 것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그렇다 한다면은 저는 그 사이클이 나오기 전에 탑승해야 될 공포의 살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이 아니냐, 공포가 지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거를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가져왔어요. 좀 주식시장에 적용되는 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 원래 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라는 거는요. 경제학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경제학적인 내용이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주식시장에도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경제학에서 이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수요와 공급의 원리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저기 경제학 개론에 보면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 얘기만 진짜 엄청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식시장에서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왜냐하면 차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살아있는 생물이다. 물론 생명체는 아니지만 진짜로 사람의 심리와 모든 것들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주가가 결정이 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봉이냐 음봉이냐 결정이 될 때 결국에는 매수자와 매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많으면 양봉이고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적으면 음봉이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매도자가 더 많았을 때 음봉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매수자는 수요라고 볼 수 있고요. 매도자를 공급이라고 보면은 그거에 따른 저울질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적용을 시켜서 봤을 때 주가도 이러한 원리는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거를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적용시켰을 때도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을 줄인다. 감산을 해서 공급을 줄인다 한다면 그러면 공급을 줄이면은 공급을 줄이는데 수요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는 조건 자체가 공급은 그대로 있고 수요가 폭발할 때 가격이 올라가는데 수요가 없고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낮아집니다. 근데 지금 공급을 줄이고 수요가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은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주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뭐 이런 것들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나왔을 때 진단키트라던가 이러한 관련주들, 코로나 치료제, 과거에 어떤 뉴스나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 보면요. 단순하게 그러면 이게 가격이 폭발적으로 오르겠네?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한미반도체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 HBM 관련해서 한미반도체가 정말 많이 올랐는데 올해만 500%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 사실 8월 22일부터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 오른 거에 대비해서는 거의 뭐 이거는 미약한 수준의 조정, 건전한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저 HBM 특징주 한미반도체가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그럼 뭐예요? 이 HBM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이 얼마 전에 그 배터리 아저씨가 한미반도체 주가가 거품이다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뭐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기 이 회장님은 자기 주식을 샀어요. 지분을 더 늘렸다. 무슨 말이냐? 그거를 완전 그냥 묵살시켜버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 곽동현 회장은 자기 회사 보유 주식을 최대 주주 지분을 늘렸다라는 부분은요. 오히려 오늘 긍정적인 요인이 됐고 오늘 상승 나왔다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D 낸드 플래시 관련 특징주 중에 하나가 PSK 홀딩스인데 얘도 사실 많이 올랐거든요. 1월 달에 정말 여기까지 이렇게 박스 치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 거의 이것도 400% 올랐습니다. 이렇게 지금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그러니까 가는 종목들만 가는 게 일부예요. 일부. 그러니까 안 가는 녀석들은 아예 안 가고 이렇게 가는 녀석들만 계속적으로 가고 있다. 그러한 특징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도 노란톡방에서 이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닉네임이 이수 상타시스더라고요. 가지고 이수 상타시스길래 이수 페타시스 가지고 계신가 보다 했는데 자기가 너무 고점에서 물려서 비중이 80%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실이 좀 되게 큰 상황인데 이런 데서 잘못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좀 올라가기 전에 미리 사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좋지 이렇게 고점에서 들어가면은 여기서 고통받습니다. 왜? 1% 2%만 빠져도 고통받으니까 항상 그걸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수익 리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SPG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월요일날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사실 이거 보면요. 금요일날 제가 방송을 했고 이날 들어가셨어도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구간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잘 털고 나왔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 두산 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로봇 감속기랑 제어모터 관련된 국산화 이슈 그리고 실적이 좋은 로봇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뭐 사실 지금 여기서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2차 전지주들 랠리 나올 때 이렇게 세게 눌렀다가도 세게 또 올라가고 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끝났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좀 조정 걷는 국면을 좀 우리가 참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지금 저는 여기서 수익을 잘 내고 나왔고 뭐 저는 조정이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0일 이평선 잘 지켜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다시 한번 공략해볼 만한 자리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ARM 관련 수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재공략할 수 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리가 보이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같이 계셔야 제가 드릴 수 있지 이거를 방송에서 이걸 언제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건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령은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여기서 위에서 좀 팔았는데 팔고 나서도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당뇨 복합제 이거 신약 관련 이슈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 자체는 유효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가는 녀석들만 가는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메리트가 있는 그런 기업들은 역시나 눌리면은 재공략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눌렸을 때 다시 공략할 타점이라든가 이런 거 잡아 드릴 거니까 보셨으면 좋겠고요. HPSP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 중입니다. 사실 여기서 9월 5일 날 저희는 매도를 했거든요. 매도를 했는데 매도하자마자 쫙 빠지기 시작해서 좀 많이 다시 내려왔어요. 61평선까지 내려왔는데 저는 뭐 이거는 걱정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한 번 더 다시 공략해도 될 만한 자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HBM 관련해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한미반도체와 HPSP 이런 지금 반도체 대장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 HBM 관련주들이 저는 아직 끝났다고 생각 안 해요. 이거 끝날 거였으면 여기서 지키지 않고 그냥 박살이 나야 돼요. 근데 누군가는 받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받쳐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받쳐주는 거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갈 만한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제 타점 이런 좋은 종목들은 제가 이 종목은 7월, 8월, 9월 계속 수익을 내고 있어요. 언제 수익 내냐면 여기서 사고 팔고 또 사고 팔고 또 이렇게 또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리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오셔야지 같이 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와서 8월, 9월 달 수익을 많이 안겨드렸습니다. 사실 뭐 기간이 좀 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짧은 기간 동안 큰 수익을 낸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뭐 로봇이랑 반도체 관련주들로 수익을 그동안 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로봇주들 쉬어갈 때 그럼 쉬어갈 때 다른 주도를 뭐 어떤 섹터에서 또 상승이 나올 것이냐를 미리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제가 노란톡방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한번 소통하시면서 수익 내실 기회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앵커님 뵙고 올게요. 네, 지난해 추웠을 때부터 계속해서 반도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해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감산과 공급 축소 메리트를 토대로 4분기에 본격적인 사이클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올라가기 전에 미리미리 탑승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송 공약주로 이미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수익을 이만큼이나 많이 내주셨는데요. 포트폴리오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일단 AD테크놀로지 11.62%, 제타점 구간 또 잡힐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HPSP는 여러 번 지금 수익을 담아주셨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SPG도 이번 주에 26%의 수익 담아주셨는데요. 9월만 하더라도 지금 100% 안팎의 수익을 시장과는 상관없이 지수와는 상관없이 가져가고 계십니다. 특히 제약과 뭐 로봇, 반도체 안에서는 다 가는 게 아니라 옥석 가리기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그러한 종목들을 다 골라서 매수 시점 그리고 매도 시점까지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걱정 없이 멘토님 따라서 이런 포트폴리오 만들어 가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이번에 또 필살기 종목을 가져와 주셨는데 어떤 종목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멘토님, 네. 이번에 필살기 종목은 처음 가져왔다 하셨잖아요. 처음 가져왔는데 네. 사실 이거는 반도체랑 좀 거리가 멀고요. 좀 실적 좋은 저평가주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평가주인데 반도체주는 약간... 맞긴 맞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저기 보니까 OLED 이렇게 적혀 있고 그래요. 네, 맞아요. 한번 빨리 봐볼까요? 네. 자, 첫 번째 필살기 종목입니다. 일단 LCD, OLED 부품 소재, 도광판, 확산판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지금 이 기업의 메인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랑 LCD, OLED 검사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요런 두 사업은 사실 웬만한 기업들이 많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에 무슨 메리트가 있냐, 지금 OLED 다 죽쓰고 있는데 뭐 하자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게 핵심이 아니고 지금 요겁니다. 23년도 엄청난 영업이익 증가 가능성이 보인다.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있고 밸류에이션 대비 주가는 매우 저평가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여기가 시가총액이 2,800억인데 영업이익이 지금 1, 2분기 영업이익만 해도 400억이에요. 그럼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2,800억 시총이 영업이익이 400억이 나온다? 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조업에서 보통 영업이익률 따져봤을 때
보통 이게 10%만 해도 지금 280억인데 거의 20% 가까운 수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고 원래 작년에 이 기업은 영업이익이 50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8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1, 2분기만 8배다? 굉장한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차트를 보시면 자, 이게 지금 여기 올해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닥 다지면서 지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막 윗꼬리가 좀 많죠. 그러니까 여기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올라오니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매물 소화 과정이 끝나고 난다고 한다면 저는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왜냐면 이거 이제 소문이 슬슬슬 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윗꼬리 달면서 매물 소화하다가 갈 때 이거 못 잡습니다. 이거 놓으면 못 잡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되겠고 보시면은 자 이게 위에 게 지금 연간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고 밑에 게 분기거든요. 잘 보시면요. 얘가 22년도에 영업이익이 69억이었네요. 69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를 보시면 23년도 1분기, 2분기가 있는데 1분기에 187억, 2분기에 248억. 무슨 말이냐면 이미 400억이 넘었어요. 그러면 자 3, 4분기 남아있죠. 그럼 여기서 진짜 적자가 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추세라면 여기서 적자가 나기 힘들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영업이익이 최소 뭐 4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2, 300억만 더해도 6에서 700억이 됩니다. 그럼 매출도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작년, 재작년보다 지금 엄청난 실적 향상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급 자체는 뭐 기관은 지금 뭐 관심이 없어요. 일단 기관이 관심이 없는데 외국인이 얼마 전에 좀 세게 샀다가 지금 좀 팔긴 했는데 외국인 보유 비중이 좀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저 물량들 저것들이 이제 만약에 추가 상승 나왔을 때 더 끌고 갈 수 있는 물량인 건지 아닌 건지를 확인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얼마 전에 상한가도 갔던 종목인데 여기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되면서 실적주로 자리 잡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물론 반도체 관련주들 많이 있습니다. LCD, OLED 관련주들 지금 조정받은 종목들 많이 있지만 저렇게 지금 아직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이 저렇게까지 좋은 그런 실적이 좋은 실적주는 저희가 저렇게 미리 잡아야 돼요. 미리 안 잡고 나중에 소문났을 때 따라 들어가면 이게 좀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대응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종목들 내일 바로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필살기 종목 첫 번째 것까지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재밌는 이슈 얘기하기 전에 앵커님 또 뵙고 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필살기 종목은요. 일단 큰 틀의 이 반도체 섹터 안에서 하나 가져와 주셨는데 OLED 부품 소재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이보다 실적에 지금 주목을 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8배의 실적을 이미 지금 가져가고 있고 하반기의 실적은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소문이 나고 있어서 차트적으로도 이미 지금 최근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매물 소화한 후에 지금 저평가된 종목이다 보니까 뚫을 수 있는 힘을 더 가지고 있고 외국인의 매수 물량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조금 더 들어오거나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 수급 그리고 이익이 지금 소문이 더 나기 전에 더 난다면 지금 변동성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들어가자 선침의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러한 종목명 안다고 하시더라도 매수 시점, 매도 시점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혼자서 판단하시기보다는 멘토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관심 섹터를 빠르게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멘토님, 네. 두 번째 이 관심 섹터가 이제 너무나도 신선하다 보니까 네. 더 기대가 돼요. 또 반도체는 뭐 워낙에야 이조 멘토님이 가져와 주신 거면은 네. 이제 뭐 믿고 보는 그런 종목, 밑종목 네. 뭐 이렇게 네. 지을 수 있는데 일단 광고 섹터예요. 네. 어떤 모멘텀이 있어요? 일단 지금 광저우 아시안 게임 모멘텀도 있고요. 광주 아시안 게임. 내년에 또 항저우 중국 아시안 게임 있고 중국. 그다음에 파리 올림픽까지 네네네네. 이어지는 부분들 오늘 그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강의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두 번째 섹터 얘기할게요. 광고인데 일단은 우리가 요거를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광고 관련주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2018년도
요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이때 뭐가 있었냐면 평창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시안 게임도 했어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인가? 팔람뱅 거기서 아시안 게임 했고요. 그다음에 이때 러시아 월드컵도 있었습니다. 자,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고요. 2018년도에. 근데 자, 이때 2018년도에 이 세 가지 지금 경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스포츠 행사죠. 글로벌 전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인데 이때 광고 관련주들 주가가 상승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자는데 왜냐면 자, 2018년 19년도에 광고 관련주들이 잘 나갔습니다.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주가 빠지고 나서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사실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자, 이때 보시면은 2020년도부터 사실 22년도까지 코로나 때문에 뭔가 사실 뭐 막 오프라인 그런 행사 자체가 되게 막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 광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외부 행사로 인해서 그런 스포츠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글로벌적으로 뭔가 마케팅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활동이 제약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수익을 내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 광고주들, 근데 저는 이게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다시 한번 불을 붙이지 않겠냐. 특히나 이제 이 중국에서 진행되는 거고 1년 연기됐거든요. 원래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1년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 23일 날 아시안 게임 개막을 하고요. 사실 여기 보시면 포스터에 2022년 돼 있죠. 저게 지금 1년 연기돼 갖고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 거고 그리고 지금 요 모멘텀이 내년 파리 올림픽까지 무슨 말이냐면 이 광고 대행사들이 이제 광고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자, 요 항저우 아시안 게임 이후에 4분기에 그런 실적이 반영이 될 것이고 그럼 내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 스포츠 광고 마케팅에 지금 집중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뭐 여기서 광고를 하고 있는 광고를 이제 여기에 후원하고 이런 기업들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광고 대행을 하고 있는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쪽을 관심 있게 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광고주에 대한 그런 어쨌든 광고주를 계속 유치를 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코로나 때보다는 확실히 지금 더 많아질 것이고 이러한 글로벌 스포츠 행사가 앞으로 더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실적을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빠졌고 쉬어갔다고 한다면 이제 한번 우리가 되돌림이 나오거나 반등을 노려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 게임 사실 이거는 뭐 저거 축구 월드컵 우리나라 뭐 16강 나가면은 뭐 맥주 관련주들이 오른다, 뭐 치킨 관련주들이 오른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그건 솔직히 단기 이슈고요. 사실 이것도 단기적인 상승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쨌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주가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 조정을 받았고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4년도 파리올림픽까지 하반기 실적 개선 및 내년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주가가 반등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보시면은 요거 광고 관련주들의 상승이 가장 컸던 게 2018년입니다. 이때 트리플 크라운 우리나라에서 평창 그다음에 뭐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그다음에 러시아 월드컵까지 이런 모멘텀들을 과거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이제 광저우 아시안 게임은 집중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필살기 종목 얘기할 건데 필살기 종목 얘기하기 전에 앵커님 한 번 더 뵙고 오겠습니다. 네, 이제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을 키워드로 해서 확실히 더 활발해질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단기적인 이슈로 지금 반등하는 부분을 꼭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018년도에도 이 광고주 섹터에서 수익에 굉장히 좀 기대가 컸던 부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빨리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멘토님 그러면은 이 필살기 종목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큰 기업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조금 무겁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단기적인 모멘텀이면 그래도 조금 변동성 안에서 잡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네. 좀 무거운 종목이 나은 것 같아요. 시장이 이렇게 빠지면.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네, 이렇게 빠지면 오히려 조금 무거운 종목이 조금 더 좀
보다 안전하게 네.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 기회를 삼아서 이제 네. 좀 궁금한 게 또 여러 가지 네. 있으니까 빨리 종목을 들어보고 올게요. 알겠습니다. 자, 필살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계열의 이거 딱 얘기 나오면은 어딘지 아실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삼성전자 계열의 글로벌 마케팅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제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사실 뭐 현대도 계열사가 있고 삼성도 있고요. 뭐 저기 두산도 있고 막 다 있거든요. KT도 있고. 근데 왜 하필 삼성이냐? 삼성전자가 각종 이런 스포츠 행사 경기 후원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파리올림픽도 삼성전자 후원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번에 그 아시안 게임도 분명히 삼성전자에서 할 거고, 이번에 사실 저번에 과거에 2018년도에 e스포츠 경기도 생겼거든요. 올해도 e스포츠 경기가 아마 진행이 될 건데, 그런 제가 봤을 때는 이 e스포츠 그리고 그 다음에 요 기타 여러 가지 그 삼성전자에서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같이 플러스 해가지고 광고를 저는 많이 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이 중국에서 진행하는 아시안 게임이다 보니까 그쪽의 광고 효과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럴 것 때문에 저는 좀 오히려 삼성전자 쪽 보는 게 좋지 않겠냐. 물론 뭐 현대차 쪽에 있는 속해 있는 거기도 저는 좋습니다만 뭐 두 개 중에 뭐가 더 좋다 이렇게 우열을 가리긴 좀 힘들지만 어쨌든 저는 우리나라 일단 1등 기업이 삼성전자니까 삼성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계열의 글로벌 마케팅 사업하고 있는, 그리고 여기가 지금 8월부터 기관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깊은 조정 이후에 부각되고 있는 실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보셨으면 좋겠고요. 차트 보시면요. 좀 많이 빠졌죠.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진짜 많이 빠졌고 이제 아유 죄송합니다. 이제 반등이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주봉이라 가지고 뭐 조금 저기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어쨌든 여기서 강하게 뺐다가 밑구리 달고 지금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주가는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저는 받을 만큼 받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사실 뭐 그냥 아시안 게임 단기 이슈로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뭐 단기로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만약에 내년까지 파리올림픽까지 계속적으로 이런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면 충분히 꾸준히 들고 가서 모아 가셔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올라갈 사이클이 올 때가 됐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시면 뭐 실적은 사실 여기는 뭐 돈을 못 버는 회사가 아닙니다. 코로나 때도 그렇게 돈을 잘 벌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주가가 빠졌던 부분들은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뭐 실적은 잘 나오죠. 돈은 잘 버는 회사인데 어쨌든 뭔가의 그런 추가적인 어떤 알파적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수급 보시면요. 기관이 8월부터 계속 사고 있어요. 자, 세게 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좀 주목하셔가지고 아,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구나. 근데 뭐 기관 투자자들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요즘에는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 따라가는 게 더 좋긴 하거든요. 근데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관들이 수급으로 들어와 주고 있고 주가는 빠질 만큼 지금 빠졌고 여기서 더 빠질 자리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공략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 공략주를 한번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방송에서는 타점 공개하기 어렵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타점 잡아드리고 종목명까지 공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필살기 종목은요. 삼성전자의 광고 회사인데요.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한 달간 지금 이어졌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큰 조정 이후에 지금 깊은 하락을 보여줬지만 지금은 이슈를 안고 반등할 자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현대차의 다른 이제 광고 계열 회사 말고 이 종목을 뽑아온 이유로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라는 점을 또 꼽아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멘토님, 네. 아무리 그래도 현대차도 굉장히 큰 기업이고 우리나라 시총에서 지금 네. 빠지면 서운한 기업인데 그래도 네. 1등을 찾는 건 좀 현대차가 많이 서운할 것 같아요. 네. 이쪽 이노션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이노션도 좋아요. 이노션은 좀 얘랑 다르게
외국인들이 거긴 또 사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이 네. 사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수급이 광고 이런 관련주 중에 큰 양대 산맥인데 오늘 제가 가져오 나온 거 하나, 네. 그다음에 그 아까 말하신 이노션 이렇게 네네. 두 개가 양대 산맥이거든요. 근데 이노션도 좋아요. 좋은데 네. 저는 일단 삼성전자를 너무 현대를 너무 이렇게 싫어하시는 거 아니 아니에요? 배제한 게 아니라 네. 지금 사실 현대차 주가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뭐 저는 다 좋아요. 둘 다 좋은데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네. 앞으로 꿈꾸고 있는 그런 로봇 사업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던가 웨어러블 로봇 이런 것들의 광고가 더 힘을 싣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현대도 좋습니다. 둘 다 네. 좋은데 너무 뒤늦게 수습하시는 거 아니에요? 좋은데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1등인 건 맞잖아요. 그쵸. 그렇죠. 삼성전자 우리나라 탑인 거 맞잖아요. 네. 이건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의 계열사를 한번 공략해보자 이러한 취지로 가져왔고 앵커님 말씀해주신 뭐 현대자동차 그룹의 광고 대행사인 이노션이 나쁘다 이런 얘기는 네.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둘 다 좀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자리예요? 네, 둘 다 괜찮아요. 둘다 이노션도 괜찮아요? 괜찮고 너무 제일- 고민되는데 이러면? 제일 땡땡도 괜찮은데 아이고. 이게 말이 나왔는데 어쨌든 근데 그 2000 평창 올림픽 할 때 네. 오늘 가져 나온 이 필살기 종목이 훨씬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이력을 보면은 이 종목이 조금 더 힘이 갈 것 같다. 네. 그러면 또 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단기적인 모멘텀 말고 좀 길게도 가져갈 수 있다. 네, 이거는 중장기로 가져가셔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고 주가 자체가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밸류에이션 대비 괜찮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굉장히 뭐 가격적으로도 그리고 뭐 기간적으로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고 네. 그리고 뭐 지금 이 필살기 종목도 너무나도 좋지만 현대차의 그 기업도 너무나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두 종목 너무 궁금하신 분들은 네. 우리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인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단기적인 이슈도 꼭 풀어가봐야 되겠죠. 이 수익을. 아니면 이렇게 하시죠. 네. 앵커님이 이제 이노션 얘기하셨으니까 네. 제가 노란톡방에다 두 개 다 리딩을 하고 벌시스 해가지고 누가 더 많이 올라가는지 좋아요, 한번 좋아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제가 오시면 아예 그냥 이노션도 타점 잡아드리고 네. 오늘 말씀드린 필살기 종목까지 같이 타점 잡아서 한번 두 개 가져가도 괜찮거든요. 둘 다 오. 우리가 가져가 볼 수 있는. 둘다 자리이기 그러면 때문에. 아무래도 그 네. 아시안 게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결과가 뭐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에 나올 것 같아요. 아마 10월 추석 지나고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예, 그럼 뭐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 싶습니다. 추석 때 아주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네. 두 개 다 가져가게 된다면. 네. 네, 좋습니다. 일단 필살기 종목 두 번째도 담아봤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이미 뭐 이름 다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시더라도 매수 시점 그리고 매도 시점이 더욱더 중요하니까요.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링크가 상단에 뜨는데요. 이 링크를 꼭 누르시면은 1초 만에 그 두 가지의 종목을 다 가져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멘토님께 오늘의 이 필살기 종목 조금 더 요약을 부탁드려보고 오겠습니다. 네, 일단 뭐 첫 번째 필살기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LCD, OLED 뭐 이런 쪽인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영업이익. 그러니까 원래 작년 22년도 영업이익이 60억이었는데 올해 1, 2분기 영업이익이 400억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1억에 좀 포커싱을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실적 모멘텀 있는 종목들은 한번 강한 시세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공략하기에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아실 거예요. 삼성 계열의 이 글로벌 마케팅 사업 영위하는 데가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이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자동차 그룹의 이 이노션이랑 양대 산맥을 이루는 그런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고요. 그래서 두 종목 저는 다 말씀드려서 둘 다 끌고 가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아시안 게임 노려서 수익 내보실 분들 공략해서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노란톡방 오시면 되겠고요. 노란톡방 참여는 화면 하단에 보시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주식오락관은 이조 멘토님과 함께 필살기 종목 2개까지 담아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 실적 모멘텀 너무나도 어마어마했고 두 번째 종목도 현대차 계열과 함께해서 두 가지 종목 다 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꼭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6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